다쳐서 할 겁니다. 예. 박진영 논리가 진영 논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이제 받고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저 오늘 아침도 근데 이준석 의원이 귀국했어요. 근데 이분이 또 이게 귀국할 때 바로 차도 안 타고 기자들 만나서 딱 공항에 앉아갖고 여러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새로운 또 판이 열리는 것 같은데, 자, 그 화면을 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명태균 사장이 본인이 뭐 대통령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뭐 공천을 받는 것처럼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제가 공관위 쪽에 전해 듣기라도 할 텐데 그런 기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관위는 그냥 전반적으로 일상적인 절차로 진행한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런 걸 그냥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전달해 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요 얘기는 이제 그 5월 9일 새벽 네. 0시 20분에 이제 경선할 거라고 하던데라고 이제 그 명태균 씨에게 보냈던 문자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는 거고, 예. 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대통령의 뭐 공천 개입 의혹을 또 의심할 만한 그런 내용을 공항 현장에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이준석 의원의 해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요거는 주목할 게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뒤에 이제 그 이어지는 뒤에. 얘기들이 시장, 구청장 그저는 얘기 그냥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어? 명태균하고 같은 뉘앙스의 얘기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는 사람이 완전 달라요. 명태균은 그냥 일반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죠. 대통령실이나 상대 입장에서는 허세 떠는 거라고 얘기하면 그만이지만 맞아. 이준석 의원은 또 완전 다른 위치입니다. 당대표! 당대표입니다. 공천을 당대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공천 도장은 당대표 손에 의해서 끝나는 거거든요. 공관위원장 거치긴 네.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준석 의원이 다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지자체 구청장 얘기, 뭐 시장, 시장 얘기 이거는 매우 큰 거고요. 아하. 이거 자체가 상당히 판도라의 대통령실 상자입니까? 예. 요거 저는 이준석 의원의 특징도 하나 있어요. 뭐죠? 증거를 다 갖고 계세요. 이거 얘기한다는 거는 딴 말만 하기만 해봐라. 바로 내버기로. 그 이걸로 연결됩니다. 어떤 인터뷰에서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이제 그 녹취가 자연스럽게 클라우드로 넘어간다. 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 갖고 다 갖고 있다는 또 거야. 이번에도 얘기 나왔어요. 내가 이번에 좀 궁금해서 기록들을 한번 보니까 우습더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맞아요. 다 봤대요. 그래서 갖고 있고 정리가 돼 있고 이게 나오면 그 대통령실 해명을 저는 아예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매일매일 충격이어가지고 네, 맨날 한 사안 하나를 우리가 무게감 있게 못 보는. 요거는 정말 충격적인 일일 수 있다. 충격이다. 제가 이준석 계산 끝났다.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나갈 구멍 찾았고, 아하.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를 공격할 포인트 찾았다. 자,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네. 2022년 보궐선거 이야기잖아요. 명태균 씨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선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다음 날 경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수로 결정 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냐? 이 공천 과정에 나는 잘 몰라. 그렇죠. 나는 개입되지 않았어. 아하. 나는 그때 바지 사장이야. 아하.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마음대로 했어. 바지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아하. 본인은 빠져나가는 겁니다. 아하. 그렇게 하면서 금방 우리 박 변호사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당시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구청장, 시장 관련해서 많은 요청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 선거에 개입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내 권한을 침해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왔다. 내가 증인이다.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개입했다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 건드리면 다 깐다라고 하는 아주 세련된 방식의 명태균 화법으로 보입니다. 세련된 명태균? 세련됐다고 표현보다는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 명태균 씨와 이준석 전 대표와는 정치적 무게가 다르죠. 완전 이분은 다르죠. 공적인 예, 그 여당의 대표로서. 당 대표였고요. 예. 명태균 씨는 그냥 일반 사인이에요. 일반인. 예, 저랑 이거. 똑같아요, 그냥 아, 평민, 또 변호사님 또. 평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 평발 아니야 혹시? 평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만약에 대통령실이 어떻게 해명하느냐. 또 이준석 의원이 왜 이렇게 갑자기 귀국하면서 아마 준비된 발언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본인 관련 뉴스가 나오면 바로바로 해명할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한 30시간 정도 굉장히 SNS도 안 하고 딱딱딱딱딱 해서 갖고 준비를 왔어요. 한 다음에 브라질에서 오면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쫙 정리했죠. 보다가 이제 정리한 다음에 예. 바로 이렇게 딱
얘기한 것이다.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어. 본인이 매우 이 답변할 거를 상세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거고요. 아, 그리고 요 내용에서는 김소연 변호사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명태균 씨의 지금 무료 변론을 맡고 있는 김소연 씨가 그건 대놓고 악의 축이다. 어. 왜 명태균 씨를 변론하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어. 이준석 의원을 계속 공격하려는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아, 이분이 그 본인 이제 누굽니까? 그 명태균 씨 네. 오늘 영장 실질상 하는데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요. 준서가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또 올리고. 그게 이게 불안 네. 안 불안 떠나서 뭔가 이제 안 나왔을 때는 본인도 힘들다고 생각해요. 명태균하고 김소연 변호사는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나와야 되고 어쩌면 이 메시지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실 향해서 던진 메시지다. 아. 더 이상 뭔가 나를 건드린다면 갖고 오지 나 마라. 참지 않는다. 어. 나는 증거 100만% 갖고 있다. 당신들 아. 끝난다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검찰발로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준석 의원을 조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자마자 요건 아마 비슷합니다. 이준석 네. 전 대표가 뭔가 준비를 더 시작한 게 아닌가. 저는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네. 이번에 이제 해외 일정을 간 게 국회의장 갔다 국회의장하고 왔는데. 같이 맞아요. 갔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에서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들어보니까요. 같이 갔던 아니 같이 갔던 분들 말고요. 아. 평소에 이제 의원 되고 난 뒤에 활동하시는 분들 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이준석 그 의원이 많이 성장했다, 아. 성숙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음. 다양한 민주당 누나들이 잘 챙겨준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민주당 누나들이요? 네, 그래서 누가요? 누나가 누가 저 이거 있지?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데 아, 그래요? 2022년 6월 공천 상황은 네. 김무성과 박근혜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아, 그 윤석열과 이준석의 관계는 김무성과 박근혜의 관계다. 그렇죠. 아. 2016년 총선 때 김무성이 당 대표입니다. 공천장 도장 찍는 사람은 김무성이야. 그러나 김무성한테 옥새가 없었어. 이항구 공관위원장이 친박을 팔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공천을 좌지우지했단 그죠.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하면 옥새 안 들고 나르샤야 그거 사실은. 아. 우리는 막 언론에서 옥새 들고 나르샤였는데 옥새 없었어요. 영도다리까지 갔어요. 영도다리까지 갔는데 옥새는 없었어. 바바리 왜? 코트 입고. 옥새가 본인한테 없어. 그냥 권한- 나르샤. 권한이 옥새 없었던 없이 거야. 나르샤.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국정농단에서 선거 개입은 누구 몫입니까?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몫이었던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나는 그 상황을 잘 몰랐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 권한이 없어. 그럼 누가 했어? 윤석열 대통령이야. 나는 그때 김무성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전포고한 겁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했다시피 검찰 조사가 이게 뭐 흘러나온 건지 검찰에서 실제로 얘기한 건지 알 수 없지만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이준석 의원을 겨냥한다라는 조사할 수 얘기도 있다. 있었거든요. 예, 예. 500만 원 돈 봉투 얘기도 있고 등등해서 이준석 의원이 약간의 부담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이게 명태균 씨가 최초에 뉴스토마토 보도 이후에 했던 행동 햇볕이냐 바람이냐 뭐 이런 이소부와 비교를 했는데 아, 그렇죠. 나를 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뜻인데 똑같은 뉘앙스예요. 아. 나를 더 이상 만약에 한다면 태양과 바람. 예 나는 다 해버리겠다. 아. 그리고 아주 강력해요. 다 찾아봤다. 궁금하면 일체 다 말해드리겠다. 검찰이 조사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전원 다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강력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도 그러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녹취도 있겠죠. 다 갖고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장담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장담합니다. 그뿐일까요? 김건희 여사건 없을 까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예. 있을 수 있죠. 다 갖고 있습니다. 예, 다 있을 수 갖고 있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직도 그게 이준석 대표 손에만 네.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누구한테 있어요? 좀 나가지 마세요. 또 나가시네 또. 그 말을 해줄 수 없어. 사실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뭔가 있네.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어. 있네. 또 나가신다. 자, 근데 지금 아직 윤석 대표가 정확하게 이제 대통령이 당시에 공천을 요구했던 당시 시장 후보가 누군지, 구청장 후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건데. 무서운 거예요. 그 가까우면 또 터트린다 이건가? 예, 하나씩 톡톡 구청장부터 터뜨리겠죠. 이렇게 하나씩 구청장 그리고 뭐 아. 대충 북쪽 지역구 뭐 이러면서 아. 이런 식으로 탁탁 터뜨린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패로 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 가셨는데 오늘 나가셨는데. 그러니까요. 한동훈 대표랑 밝은 얼굴로 환송받고 나가셨는데.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G20 뭐 우리 뭐 가자 에이펙 좀 하잖아요. 예. 마음이 좀 많이 불안할 겁니다. 아.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왜? 징역이에요, 그냥.
아 그래요? 본인이 다 더 잘 알아요. 법률가 이 대통령이 이제 사실은 이제 요 사건 박근혜 전 전문가세요? 대통령을 수사했던 당시 대통령은 이제 자기가 검사하면서 해봤던 거는 잘 하신다고 그러고 요건 전문가십니다. 왜냐하면 요건 박근혜는 뭐 그래 뭐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직접 하신 것도 아니고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친박 의원들 여론조사 좀 해주라. 요게 공천 개입이 돼가지고 8년 구형을 받고 2년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구형은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 당시 당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한 예. 정황이 있으니까 끝이죠. 끝. 게임 오버. 끝. 해줘라 했는데 김영선 예. 당이 뭐 말이 많대. 아. 그거 다 합치면 끝나는 끝이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윤 대통령 부부도 조사를 안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를테면 명태균 씨가 이제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쓴 소명서에 보면 검찰이 대통령 부부 조사 안 했으면 혐의 입증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 아니, 뭐, 저도 이게 플레이어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도 있는 분이고 이 이야기는 명태균 씨는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조사하지 않을 거면 나 구속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네. 여기에 지금 주범이 누구야? 결정권자가 누구야? 난 아니잖아. 굉장히 여유 난 있는. 중간에서 심부름만 한 사람이잖아. 저희가 난 참- 깃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소명서는 어차피 김소연 변호사가 막 도와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쓴 문체예요. 김소연 변호사는 보면 네. 참 왜 변호를 하는지 오늘 변론을 같은- 하는지 같은 편이 아니야. 잘 모르겠어요. 같은 저는. 편이 아니야. 국민의힘 당원은 맞는 것 같은데 국민의당원 이게 어떻게 본론이 이래 되면 이게 좀 대통령을 조사를 해라 이런 얘기가 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상황인데요.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 틀린 아니라니까요. 말이 맞는 말이죠. 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예. 제가 봤을 때 김소연 변호사는 자기 편입니다. 자기 편이야. 자기 변호사입니다. 네. 가다가 결국에 도착지가 혹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 그거를 아니에요? 딱 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답변을 기다리고 있을 건데. 사실 또 김소연 변호사가 이렇게 또 통제가 되는 스타일 아니시잖아요. 되게 좋아하시네 이분이. 잘 갔어 그쪽으로.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변호인입니까? 저는 그래서 무료 변론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니다 그 생각도 들긴 드는데 의뢰인 그러니까 제가 본인- 변호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변호사는 사실은 좀 이렇게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숨어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변호사가 제일 앞에 딱 나서니까 그렇죠. 첫째 날 그 검찰 조사 받으러 갈 네. 때 명태균 씨는 이제 지팡이 짚고 딱 올라갔는데 예. 근데 김소연 다툼- 변호사 저한테 질문하세요. 예. 저 굉장히 본인이 답변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학생이 막 소리 지르니까 싸우고 막 조용히 해. 이런 것도 있었고 조용히 해 이러면서 그런 모습이 좀 저는 제가 같은 현재까지는 김소연 변호사가 제일 성공했다. 유명해졌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양다리 걸쳐놨다. 그러니까 MBC 뉴스 반윤인 듯 친윤인 듯. MBC 뉴스데스크에서 토론하기도 쉽지 않아요. 본방송. 100번 토론도 네. 아니고 예. 본방송 딱 그 이게 변호인 뉴스 두 명이서 메인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렇죠. 한 거잖아요. 야, 네. 노영희 변호사 두 분. 그렇죠. 예. 우리 토론의 기재 영희하고 같이 토론도 했으니까 얼마나 급이 높아졌습니까? 노영희 변호사 친하신 거 아니 뭐 노영희 변호사님인데 우리 뭐 영희 철수 이런 이름들은 워낙 다정다감하고 친근감이 있으니까. 네. 심정적 거리가 가깝다. 네네네. 이름상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또 하나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공관위원 이분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도 당시 상황 가장 정확히 아는 분 중에 하나 아니에요? 지금 정상적으로 하면 이분도 이게 딜레마예요. 이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오늘 이제 밤에 결정이 날 건데 네. 명태균을 구속을 하면 다 해야죠. 더 조사를 하려면 정상적인 조사를 하려면 네.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김종인, 이준석뿐만 아니라 대통령 부부, 그렇죠. 공관위원장까지 윤상현 다 조사를 의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맞고 안 맞고를 다 확인해야 되고요. 정황상은 지금 거기 개입돼 있잖아요. 그 안 맞는 부분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어이없다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예. 그거를 납득되게 설명하라고 그게 조사거든요.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사건 무게감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창원지검에서 패로 갈 때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계속 하는데 그 창원지검에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서울로 못하죠. 사실은 이게 서울로 와야 되는데 특별수사본부 수월중앙지검에 서울에 오면은 어쨌든 간에 검사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나마 양심적인 검사가 있을 확률도 높아지고 숫자가 많아지면 전국의 언론들이 또 다 쉽게 들여다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담 때문에 저는 그냥 창원지검에 두지 않았나라고 짐작을 하는데요. 예. 윤상현 의원은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입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차에 차에 썩은 기름이 들어가가지고 차가 퍼졌다. 그러면 일단 주유구도 봐야 되죠, 그죠? 예. 자, 주유구가 공간인 겁니다. 그리고 엔진도 봐야 되죠. 그건 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누가 운전했는지 김건희 여사일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일 수도 있고 다 운전자 다 누가 조사해야 잡았나? 되는 거예요. 썩은 기름이 들어갔다면은. 예. 물론 여기에서 저는
주유구가 잘못이 아니잖아요. 기름 넣는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그래 그렇죠. 윤상현 위원장의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아하. 그러나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부터 보고받았다라는 아하. 녹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 무조건 불러서 수사하는 게 조사해야- 정석입니다. 조사해야 예, 됩니다. 또 동아일보 단독에 나왔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이 안철수 공천해줘라 하더라. 요 또 보도가 나왔네. 당시에 이제 네. 안철수 뭐 예. 똑같은 맥락이겠죠. 아, 그래서 예. 사실은 이 공천은 당시 서울시장을 이런 말한 걸 거예요. 우리가 이게 좀 예, 해야 될 것 어쨌든. 같아요. 예. 관행적으로 이제 사실은 아하. 그런 건 있겠죠. 당선인 정도 됐거나 대통령이면 그런 어떤 그런 간행적으로 어떤 공천이나 이런 힘을 발휘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가만 보면 이런 느낌이 돼야 돼요. 보고를 할 수 있는 어떤 절차인지 모르지만 보고하러 오면 그 대통령이라는 거 결정하는 사람이 막 인상 쓰든지 그 정도. 이 하면 이제 알아서 이제 바꾸든지. 아니 막 웃고 있으면 아 이거 좋구나. 이 정도는 관행적으로 가능하지만 예. 이게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에 제가 절차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예. 이 절차 과정에서 위법적인 게 드러나면 안 되고 네. 더더구나 녹음이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줘라 했다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드러난 거잖아요. 예. 이게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어색한데 예. 노상방뇨를 그냥 사람들이 하잖아요. 어. 그러면 범죄로 찾기는 어려워요. 아. 이게 경범죄입니다. 예. 근데 CCTV 찍혔어요. 아. 그럼 처벌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딱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대통령이라는 분들이 음. 노상병뇨 하고 싶어요. 아. 하더라도 비유적으로 하면 비유입니다, 비유. 참아요. 비유를 하면 노상방뇨를 하니까 이거 좀 아, 어쨌든 아, 네. 무단횡단이라고 칩시다. 아, 무단횡단. 무단횡단인데 예, 예. 보통 대통령들이 공천 관련해서 하고 싶지. 무단횡단 하고 싶지. 하고 싶지. 근데 아. 신호 될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아. 끊기나 말라고 하는 그 지점에 건너가요. 아하.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에이씨 빨간불이 있든 파란불이 있든 관심 없어 그냥 막 건너가는 거야. 그러면서 근데 그게 CCTV에 걸린 CCTV에 거야. 막 이게 익하면서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 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 그러면 법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 과태료도 그렇죠. 뭐든.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걸렸으니까. 거예요. 찍혔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까지 넘어가는 게 아. 왠지 뭔가 당연히 당선인이면 그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 드러내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준석 안 의원이 걸렸고요. 이제 시차 적응이 되면서 누군지 밝히고 있네. 안철수 공천지라고 했던 내용은 21대 2020년 6월 이제 재보궐선거 경기 분당갑 아. 재보궐선거 당시 김은혜 맞아요. 전 의원이 되면서 이제 경기지사 출마를 하면서 이제 비었잖아요. 예. 거기 이제 안철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것도 녹음 자료가 있다든지 공천 과정에서 원래 아닌데 안철수로 바뀌었다든지 아. 그럼 공천 개입입니다. 얘기해도 공천 개입이고요. 녹음 자료 있으면 공천 야, 개입이고요. 이건 재밌다. 예. 재밌다, 다 나오겠네 재밌다. 뭐. 왜냐면은 저기 나오겠네. 안철수, 이준석 또 두 관계가 사람이 좋잖아요. 결혼지간 아닙니까? 예, 아주 그런 그- 부분에서 좋죠. 이 틈에 그 양수겸장이죠. 아, 두 사람을 한꺼번에 물먹이는 한꺼번에. 이런 지점에서 싹 흘려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그게 들고요. 지금 오늘 국면이 김소연 변호사, 이준석도 안 좋고 아. 이게 너무 뭐 하여튼 뭐 말하기가 힘들어요. 할 말 다 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 보여요. 다른 방송의 모든 분들이 놓치고 있는 거 있어요. 우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액션. 그럼에도 이준석 대표는 김건희 여사 이야기는 아직도 하지 안 않고 하고 있다. 그럼 최후의 건 얘기 안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최후의 것일 수도 있고요. 아. 한편으로 보면 이제까지 관계가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녹취록들을 보면요. 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가 크게 두 패로 나뉩니다. 윤핵관들 뭐 장재원, 윤한홍, 이철규, 권성동. 이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김핵관들, 김건희 여사 팀들, 명태균, 이준석, 김종인 이런 식의 구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우리 박진영 개인 부원장의 의견이세요. 네, 해석입니다. 피셜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 덜 같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약간 그 윤핵관하고 비윤핵관으로 표현할 수 그 있겠죠. 당시에도 보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아니 이준석 대표님 말 잘 들으라고 예. 당시에 윤석열 후보에게 굉장히 꾸지람을 했다는 권성동 뭐 전설도 어떻게 있어요. 하겠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 그 얘기도 그러니까. 있고 또 우리가 눈여겨 볼 게 김진태 뭐 그 지사 맞아요. 무릎 꿇고 충성 맹세 시킨 다음에 뭐 권경수 이런 얘기도 사실 뭐 그런 썰이 있어서 썰. 그게 맞다면 우리 박진영 우리 부원장. 평론가 말씀처럼 예. 이 윤핵관, 비윤핵관 요 어떤 그런 어떤 갈등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 11월이 네. 생각보다 더 다양한 스토리로 가득한 11월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녹음 자료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클라우드. 모든 사람들은 녹음 앞에는
이준석. 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명태균 씨, 뭐 USB 이게 또 문제가 아니라 네. 이준석 아유. 의원의 크라우드가 더 큰. 더 커요. 더 지금 빨리 이준석 이준석 의원 섭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입장이 바뀐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늘 그 김건희 어.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예, 예. 191표가 나왔거든요. 예. 아. 국회의장 빼면은 야당 다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그러면은 개혁신당도 확실하게 같이 이제 특검에 간다. 찬성표 던졌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도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뭐 네. 이런 얘기 가 나오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오늘 국회 본회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야 격돌 속에 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 세 번째로 딱 처리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오호식 191인으로서 의장이 전혀 시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잘하신 배우자 모습이네요. 김건희의 주가 조작 깔끔하게. 사건 등의 예.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역시 임명 등에 해외를 관한 갔다 와야 법률안에 대한 돼요. 예, 내용과 수정안은 상관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굉장히 아주 건강해 보시네. 네. 자 내용은 뭐 그겁니다.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가 이제 가결됐다. 땅땅땅 네. 치는 거고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갔죠 불참 속에. 예, 불참하고 뭐 거부권 건의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네. 사실은 예상대로 통과가 됐습니다만 이 과정이 또 이제 국민의힘이 불참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결국 28일 날 다시 국회 본회의 열리고 그때 새로 재의결. 돌아왔을 때 재의결인데 이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그렇죠. 아, 우리나라 2주 제가 이 정치 프로 시사 프로 하면서 느낀 게 한 이틀 빠지면요. 따라갈 수가 방송 없어. 못 나와요. 그래서 휴가를 못 가요. 네, 이틀 빠지면요. 이거 뭐 그냥 시사평론가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 안 돼, 예,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야. 그만큼 일주일, 2주일 정도면 별의별 일이 다 있고 아. 지금 녹음 전국 아니겠습니까? 녹취 전국. 그러니까요. 또 한동훈 대표도 댓글 전국도 있어요. 저 옆에. 그렇죠, 그렇죠. 골프 전국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 뭔가 변곡점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전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 있다. CBS 보도국도 요즘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예, 골프 취재도 열심히 하고 보고 있습니다. 다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에이, 녹취록을 구해 와야죠. 아 구해 오세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깝시다. 죄가 까야 될 이유는 없죠. 아, 코너의 주인의식 가지세요, 부원장님. 자, 계속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명태균 씨가 명태균 씨가. 자연인 명태균 씨가 자연인, 어디 가서 관에 가서 폼을 잡았다고 칩시다. 관? 넌 뭐야? 아. 공공기관에 가서 공공기관에 바로 가서. 나가랍니다. 아. 바로 나가랍니다. 우리 네. 보통 이제 사람이 신원 소판을 이야기하고요. 네, 네.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라이센스가 없잖아요. 네.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녹취록 들고 다니는 거야. 아. 유력자들의 녹취록을 들면서 나 이런 사람 녹취해가지고 가깝다. 이 사람으로부터 검증받은 사람이야. 가깝다. 이렇게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창원 바닥의 고위공직자, 음. 그다음에 시청에 출입하는 지방 언론 기자들, 그리고 지인들 또 누가 있을까요? 뭐 운전기사도 있고 예,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혜경 씨도 있고. 강혜경 씨도 있고. 그래서 저는 김태열 씨도 녹취록은 엄청나게 있을 거다라고 짐작하고요.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이 예. 이 기사를 특정으로 썼을 때 언제 제일 효과가 있을까? 예. 제 생각에는 특검법 제의될 때 언론들이 쓰면 제일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11월 28일. 뭐 그런 생각할 거라고 11월 많이 27일. 많은 분들이 바라는 게그 김건희 여사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아. 만약 낸다면 그때 내는 게 맞죠. 아하. 뭐 또 이준석 대표도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거의 갖고 있다고 갖고 있다고 봐야죠. 봐야죠. 사실상 전화 한 통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한 통은 했겠죠. 한 통 하면 그 목소리 녹음되는 거예요. 클라우드에 갔을 테니까. 클라우드 자동으로. 갑니다. 자동으로. 예. 이준석 의원은 이제 여독을 풀면서 이 클라우드를 딱딱 듣겠죠. 보면서 듣겠죠. 본회의 표결하면서 딱 보고 있었을 거예요. 예. 아, 요거. 요거 쓸까? 아, 요거 말까? 재밌네. 요거 괜찮네. 등급별로 별 5개짜리, 웃기네 이거? 4개짜리. 웃기네. 야 이때도 이랬어? 뭐 이런 한판 승부 갔을 때. 땐 요 얘기하고 뭐 뉴스쇼 갔을 땐 요 그렇죠. 얘기하고 뭐 이렇게 근데 김건희 여사 건은 쉽게 안 터뜨릴 거라고 봐요. 저는 이준석 그래요? 대표는. 네. 끝까지 막는다. 네. 아하. 자, 그럼 일단 국민의힘이 아까 이제 2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2주 동안 이탈표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이 관심 포인트. 나가 이제 우리 변호사님은 약간 미동이 있을 수 있다. 제가 변동 있을 수 있다. 움직여요. 댓글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아. 국민의힘 게시판. 당원 게시판. 이게 지금 당원 게시판. 제가 이게 왜 좀 그러냐면 근데 왜 민생 하나도 안 챙기고 왜 이런 걸 왜 우리 항상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 윤색 대통령이 안 하는데 정당에서 어떻게 해요? 집행부가 안 하면은 견제할 수도 없어요. 지금 코스피하고 그래, 제일 한율- 야당으로서 이슈 아젠다를 끌고 나가셔야지 부원장님. 민주연구원에서. 우리 저기 양곡법도 올리고 뭐 민생지원금법도 올리고 엄청나게 올렸어요. 민주당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다 거부권 했는데 어떻게 해요? 먹사니즘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다 거부권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안 한다. 이게- 지금은 사실은 대통령이 야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못하면 행정부가 끌어줘야 되는데 예. 지금 뭐 코스피나 환율 뭐 얘기 우리가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냥 다시 그럼 돌아와서 이 당원 게시판 파문 자체가 친한 게 친한 게 갈등 자체가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어떤 저는 재표결 영향 미칠 수 영향 있다. 미친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잠잠해지면 다행인데 몇몇 전사들이 좀 싸움에 장해찬 전 장해찬 최고위원 전사. 끝까지 홍준표 시장도 뭐 아직 100%는 아니지만 SNS에 수사 요청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왜 말을 안 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그냥 넘어가기 어렵고요. 사실은 이건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예. 이게 사실은 뭐 진 이름 그대로 나왔어요. 진형구 뭐 그대로 나왔으니까. 예. 그때 같은 시간에 그 장 사돈끼리 같이 올리기는 쉽진 않아요. 동시에 단톡방에서 우리가 그 세 명의 단톡방에서 우리 장인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사돈. 전화해서 내가 이제 글 올릴 테니까 올리세요 이렇게 전화하고 그러면 2분 만에 올리고 그거 아닐 예 것 지금 저도 욕 써놨는데 욕 하겠습니까? 같이 욕하시죠? 뭐 어렵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사람이 했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예. 한 사람이 이제 명의로 해갖고 이제 받았어. 다 아이디를 인증을 받아가지고 아이디와 번호를 비밀번호 갖고 맞습니다. 동시에 한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동시에. 그 장혜찬 최고는 그게 IP를 진은정 추적해야죠. 변호사라고 하는데 그게 아. 맞는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지만 아하. IP만 추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장해찬 전 최고의 추리는 어머니 예. 이거 좀 해서 어머니 인증 번호 좀 해주세요. 지금 해갖고. 이제 아하. 번호 주세요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라는 건데 음, 어쨌든 이거가 만약에 맞다고 하면 이건 두 가지 타격을 받아요. 어떤 타격이? 법적인 문제가 돼요. 드루킹이에요. 진짜 장애최고 출장 그래요? 인간 드루킹 같은 그런 거거든요. 업무 방해죄예요. 업무 방해 성립. 업무 방해죠.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거죠. 혼자서 쓰는 거니까. 그래요? 근데 그 뭡니까 그 한동훈 대표와 또 진은정 진흥정 변호사. 그 변호사 그분도 배우자. 김현장 변호사하고 되게 다 아는 법률적으로 다 아시는 분이고 뭐 지금 장인어른은 검사장 출신인데 그런 걸 다 뭐 모르고 윤석열 했을 거예요? 대통령도 법조인이고 한동훈 맞네. 대표도 들어보니까. 다 법조인인데요. 뭐 아. 저도 이거 다 법조인이 다 사고 쳐요 지금 보면. 우리 둘은 비법조인. 저는 절대 사고 치지 않습니다.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법조인. 우리 법 없이 살아야 되니까. 저는 정치 전공자입니다. 법조인들이 다 지금 다 현민 사고 교수 치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내용이 좀 졸렬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들을 봤던 지금 장해찬 최고나 이런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너무 이게 참 정치인으로서 좀 이런 걸 왜 해야 이런 어떤 수치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그렇지, 두 그렇지, 가지가 합쳐지면 아하.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만약에 진짜 사실이면 사실이면 근데 진짜 사실인 게 사실이면. 금방 드러나요. 아니면 한동훈 대표 성격상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성격상. 바로 이렇게 사실 아니라고 그렇죠. 입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무런 대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의심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거 사실이면은 당 대표 사퇴감입니다. 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김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거 정계 은퇴해야 되는 거다. 창피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댓글 막 써가지고 막 뒤에 가서 읽고 앞에서 읽고 뒤에 가서 좋은 일 그러니까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본인이 하신 게 아니고 아닌데 아닌데도 가족들이 그래도 명의를 줬기 때문에 그런가? 예. 근데 한동훈 대표의 아이디어 명의는 없었다고 이제 어제 김정혁 최고위원 74년생 없다고 막 하긴 예, 하는데 예. 그건 뭐 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한동훈 대표는 그 회원가입 안 돼 있다. 아하 그러면 예. 뭐 그러면 이제 그나마 한동훈 대표가 다행이네.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어. 난 몰랐다. 그 그렇죠. 가족들이 알았어요. 가족들의 일탈. 네, 뭐 이렇게 우리 이야기할 수 가족들이 있는데 대통령 부부를 너무 싫어했군요. 아. 라고 하는데 조금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그런가요? 이제 없어 보이죠. 정치적 도의상 물러나는 게 맞죠. 원래 이렇거든요. 정치는 네. 뒤에서 선행을 해야 되지. 뒤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게 걸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힘들어요. 앞에서는 당당하게 윤석열 대통령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어쨌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계십니다. 한동훈 대표와 잘 지내겠습니다. 이런 걸 자꾸 올려야죠. 사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 가서 중남미 에이펙 회담 갔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 여부가 주목받는 가운데 우리 저희 이제 CBS 보도국의 단독 보도로 이제 골프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다. 이건 근데 너무 저는 너무 큰 일입니다. 큰일인가요? 이거 왜 큰 일이냐면 걸렸잖아요. 골프 치는 게 걸리니까 골프 쳐도 되잖아요. 골프 쳐도 돼요. 치면 안 근데 돼요? 골프 걸리면 네. 해명을 그냥 쳤다 하든지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트럼프 외교를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또 다른 보도가 따르면 8월부터 계속 쳤거든 주말마다 그렇죠. 엄청 수도 없이 그럼 8월 달에 예측을 했다는 이런 논리 전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해명이 거짓말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골프 쳤던 거예요. 실제로 장경태 의원이 이 태릉 골프장 말고 공군 골프장 성남에 있는 한성대 체력단련장이 있습니다. 저는 뭐 군에 있다 보니 다 잘 가봤던 곳인데 예. 그거 가깝고 되게 좋아요. 아하. 거기 장경태 의원이 국감인가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3부 가서 쳤지 않느냐 하니까 또 국방부 장관 아니라고 뭐 하고 난리 쳤던데 결국 알고 보면 재임 기간 중에 골프를 계속 쳤던 거예요. 쳤던 것도 문제인데 장군들 오물 떨어졌으니까 당신들 빠져라 그러고 자리 빼놓고 그 자리에 들어가 치기도 하고 아니 잔디 페어웨이 들어가서 골카트가 운전해가 들어가는 모습도 있다고 증언이 나오거든요. 심각합니다 저는. 박진영 전장님, 이 사안이 너무 커질 수 있다. 골프 친 것도 문제지만요. 거짓말한 것이 더 큰 문제지. 뭐가 거짓말이에요? 안 쳤다고 하니까요. 안 쳤다? 안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기 트럼프 때문에 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이제,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아니 관련 있을 수 있죠. 이제 어떤 자, 외교적으로 좀 예를 미리미리 들어볼게요. 준비하고. 우리 리차드 닉슨이 도청한 것도 문제지만 예.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무마하기 위해서 CIA를 동원하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트럼프 때문에 골프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대사관에서 트럼프한테 골프 치자고 부킹을 넣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트럼프가 제정신이십니까? 지금 동북아 정세가 이렇게 안 좋은데 한국 대통령이 골프 치자고 하면 안 되죠. 이런 게 했다고 칩시다. 예. 그게 만약에 외국의 언론에 나왔다고 칩시다. 국제 망신 당할 수도 있는 근데 겁니다. 폭스뉴스가 오늘 보도했어요. 네? 그 나왔네요, 우리 벌써. 대한민국 대통령이 골프 연습하고 있다고. 트럼프하고 친다고? 예, 근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까? 트럼프 나 골프 안 쳐. 이렇게 해버리면은 국제적 망신 당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골프 함께 라운딩 해주는 것도 등급이 있다. 뭐 이렇게 대통령의 작은 거짓말. 트럼프 때문에 골프 치겠다고 했던 것들이 한국의 대사관을 움직이게 되는 거고 예, 예. 외국의 언론까지 나와가지고 국제적 망신을 사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네. 거짓말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벌어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거짓말, 권력을 가진 사람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수많은 국가 관계에서의 위기를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직접 하신 말은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나온 거니까 대통령이 직접 거짓말한 건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문책을 해야죠. 문책을 계속적으로 신뢰 있는 대통령실에서 아. 얘기를 하는데 다 거짓말이나 잘못되게 나오거든요. 해명을 잘못했다. 지금 해명도 잘못한 참모들이 거고요. 잘못한 거다. 더 문제는 저 시기거든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다음 날 골프 치러 갔어요. 그렇죠. 그것도 문제예요. 골프 칠 수 있어요. 뭐 힘들면 치는 거. 저도 골프 좋아 치고 일을 하거든요. 저는 평민이에요. 골프 치든 뭘 치든 뭐 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는데 대통령이 골프 친다는 건 제가 궁극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골프장에 한번 가면 대략 5시간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한 반나절 끝나죠. 반나절. 치기 전에 술 먹고 치기 나서 술 먹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따지면 하루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언제 일어날 수도 모르고 매우 국가 최고 지도자가 뭐 저는 뭐 퇴임 후에 골프 엄청 맨날 치세요. 상관없는데 다른 운동을 하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저는 이 전임 대통령 중에 골프 쳤다는 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뭐 외교적으로 치는 거는 뭐 트럼프나 뭐 아베나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죠. 말고 업무 중에 이제 스트레스 풀라고 골프 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골프 쳤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죠. 네. 휴일인데도 네. 수요 때 골프 쳤다고 비서관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총리 날라갔잖아요. 이해찬 총리도 일주일 만에 날라갔어요. 휴일에 쳤잖아요. 3일절인데도 날라갔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골프 나 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국가의 중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골프 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재임 중에 안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술을 좀 하시는데 재임 중에 의전적인 술잔 외에는 술을 안 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술 취해 있으면은 그 언제 국가 안보에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친 걸로 술을 안 드신 걸로 알고 있고요. 하물며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골프 칩니다. 그러나 재임 중에 골프 쳤다는 이야기 거의 없습니다. 테니스를 좀 쳤긴 쳤더라고요. 테니스는 근데 바로 나올 수 그건 있으니까. 괜찮죠. 대통령실 테니스를 안에 하시는 게 있으니까. 나아요. 테니스 테니스 바로 치다가 나오면 라켓 놓고 이제 관절로 갈 수 바로 있어요. 테니스는 가져갈 그냥 수 공 보다가 돌았으면 돼요. 그렇죠. 골프장은 또 이동해야 되고 차 타고 이동해야 되고 또 저쪽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와대는 수영장은 있거든요. 테니스장 정도는 청와대 안에 있을 수도 그래, 있을 테니스는 겁니다. 돼요. 네. 돼요. 테니스 쳐요. 벙커 옆에 테니스장 만들어놔요. 그러면. 네네. 탁구장은 괜찮겠다. 탁구는 좋아요. 탁구 치세요. 탁구.
당구 잘 치, 당구 치시든지 당구장 옆에 해놓고 치다가 가면 되잖아요. 예, 자 일단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안이 올라가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거부권 행사는 당연히 수순인 것 같고 예. 이제 11월 말에 재의결까지 그 과정 그 간에 정치의 변곡점이 또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세 번째 영상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민주당 얘기인데 자 이재명 대표기 이번 주 굉장히 힘든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1시 선거를 앞두고 있고 자 오늘은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벌금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보고 이어갑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김칠진 변호사. 당인을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재판 시작하면서 정황과 추론으로 사실이 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렸었는데 오늘 그동안 검찰이 이 사건의 간접 정황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물량 공세를 했었는데 오늘 재판부는 배소연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결론을 말하면 그런 추론에 의한 또는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네, 자 김칠진 변호사가 1심 선고 후에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다라는 것이고, 자 일단 이제 김혜경 씨가 이제 당시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의 배우자들에게 네. 이제 밥을 샀다는 거죠. 그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근데 이제 이걸 그 제가 인지했다는 여부, 인지했냐 여부가 핵심인데 그걸 법원에 네. 인지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의 포인트는 그걸 거예요. 이 범죄가 일어났고 처벌되고 할 때 직관적으로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누가 봐도 저 나쁘네. 나쁘다. 아유, 뭐 살인자를 잘했네 한 사람 없어요. 그렇죠. 절도 잘했네 하기 어려워요. 범죄 구성 요건이 거짓말을 있어서. 해가지고 돈 취득했다, 편취, 사기 잘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국민들이 봐서 직관적으로 그래 돼야 되는데 일단 이 사건들 다 애매해요. 이래 봐면 정치적 같기도 이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궁극적 문제가 형평의 문제거든요. 형평. 바로 질문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는요라고 하면 끝납니다. 디올백 그 돈이 얼마입니까? 300만 원. 그거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선고에 대해서 뭐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그 두 가지 의문점 때문에 직관적으로 봐도 애매하고 상대편은 한 명도 조사를 안 하고 있고 아예 그 부분을 보면 이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뭐 이 결론에 대해서 제가 법원 판결에 대해서 제가 뭐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리긴 저는 어렵고요. 뭐 기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김철주 변호사는 담당 변호인이니까 저렇게 말씀할 수 예. 있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국민의힘이나 정부 입장에서 이게 되게 이 판결이 났기 때문에 와 이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판결에 대해서 대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요 검사보다도 먼저 판사가 AI로 대체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10만 원을 집어먹은 거 아닙니까? 10만 원을 집어먹었는데 김혜경 여사는 자기도 먹은 거 2만 5천 원을 내고 갑니다. 그럼 나머지 7만 5천 원은 각자 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예. 법카로 냈단 말이에요. 네. 7만 5천 원 가지고 이게 벌금 500만 원이 나왔다. 150만 원. 150만 원 나왔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대통령 선거 때 이슈가 돼가지고 주요 패인이 됐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금방 말씀하신 건 디올백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로부터 500만 원 500만 용돈 원. 받았다고 했어요. 봉투. 이걸 왜 수사 시작 안 합니까? 오늘 또 새로 봉투를 나온 받았는데. 얘기는 2번 받았다. 2번 받았다. 그러면 엄청나게 크네요. 이게 형평성의 문제기도 액수는 하고요. 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상식의 문제기도 합니다. 예. 어떻게 대한민국 재판부가 상식의 문제 수준에도 접근을 못합니까? 예, 지금 막 화가 나네요. 평민이 그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우리 뛰어난 변호사님 뛰어나진 않아서 뛰어나지 않아서 또 재판부 요구를 법원에 하는- 대해서 또 되게 아니요, 신중하게 뭐 신중은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 아, 또 이제 재판이라는 건 오랫동안 알겠습니다. 가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김희경 씨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장문의 글을 올려가지고 요게 또 화제가 됐는데 미사 알겠습니다. 미사 미안하다, 사랑합니다. 근데 원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애정 표현 잘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네. 결국 본인 때문에 재판 받고 있는 재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 선거 나갔기 때문에 이제 재판 받는 거잖아요. 부인의 행동에도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봐도 직관적으로 이걸 처벌한다는 게 맞습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일반인들이 봐도
저게 처벌이 되나 이렇게 할 정도이기 때문에 아. 그 위치에 있고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미안해 살아간다. 또 본인 얘기도 있는 거예요. 본인 재판도 사실 내일입니다. 내일 있죠. 선고가 됩니다. 그거랑 합쳐서 장문의 어떤 사랑의 글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기가 드네요. 찹니다. 우리 그 대통령 영부인도 대한민국은 법적 구성 요건이 없어요. 그래서 애매합니다. 그럼 단체장들 부인은 어쩌나 똑같이 다 애매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단체장 부인들이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고 사실은 뭐 다른 분들과 어느 정도 공적 지위, 공적 지위가 애매하다. 사회적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예, 예.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시장 군수가 몇천 명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인들이 7만 5천 원짜리 밥도 남았는데 한 번도 안 샀다.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고 한번 나와 보세요. 그렇다면은 저는 그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렇게 정치하면은 정치 안 됩니다. 박절하다. 네, 박절합니다. 네.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진짜. 예. 자, 아무튼 이제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벌금 150만 원 1심이 됐고 그냥 항고를 하겠죠. 내일 이제 이재명 대표 네.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고 이게 이제 토론회 과정에서 이제 허위를 말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세요? 법리상으로는 뭐 무죄거든요. 근데 아, 이게 무죄예요? 정치적 쟁점이 돼서 민주당은 다 무죄, 국민의힘은 유죄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법조인들도 그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법조인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법조인한테 이거 이재명 재판 어떻게 될까요? 하면 100만 원 이상 유죄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지지자고요. 네. 무죄 내지 80만 원이면 민주당 지지자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 저희 패널 중에서도 이제 변호사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근데 민주당 말아요. 패널 변호사님들은 무죄를 예상합니다. 예. 혹시 그리고 민주당 패널 중에 100만 이상 나온다 그러면 그 이상한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아, 이상합니까? 예. 아. 그래서 그만큼 직관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법리를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주관적인 걸 갖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여기서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기소를 하지 말아야 할 걸 기소를 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고. 불고불리. 불고불리. 기소를 안 했으면 판사는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잘 모른다, 좀 모른다, 대충 모른다 이걸로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입만 띄면 저는 거짓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도 이제 토론회 과정에서 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꼭 진실이 아니었던 내용도 있기 때문에 수십 그거를 개 또 되죠? 만약에 그러니까 수십 개가 돼요. 그거를 다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고소했으면 약간만 차이가 있어도 네. 도이치모터스 뭐 이익 본 거, 그렇죠. 10원 한 장, 뭐 10원 한 장 받은 거 것다, 뭐 구약성서 다 외우냐, 뭐 예. 다 거짓말이거든요. 허위 사실이다 걸면 또 걸릴 다 수 있는 걸리는 거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한테 갖고 가는 거는 정말 처벌이 필요하고 이거 정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정말 나쁜 행위고 그거를 검사가 심도 있게 판단해서 올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뭡니까? 네.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잡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뭐라도 하나 걸려라. 기도하다가 걸린 거잖아요. 그거 아이 뭐 안 되면 2년 해지 뭐. 2년 구형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모양새로 보여요. 이게 결론이 잘 어떻게 나든지 간에 이게 만약 100만 원 넘어간다고 누가 이게 납득하겠습니까? 민주당 지지자 한 명도 납득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거의 반 이상은 납득하지 않아요. 어떤 결론이 나도. 그럼 만약 무죄가 되잖아요. 그럼 검찰은 정말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기가 결론이 차는 나오든 우리가 이제 뭐 다 다르잖아요 느낌이. 예. 이걸 어떻게 판결합니까? 우리 경상도 유머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가가 가가 가시성을 가진 사람이니 거기에서 그거 다 구분돼요. 구분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가가 이걸 어떻게 재판을 해요? 그 사람이 그 신이 호남에서 거시기에서 거시기 그렇죠. 그러니까 거시기 다의적인 거시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 있는 거시기를 어떻게 재판을 해요 그거를. 그래서 선거법에 이제 허위사실 공표는 예. 학력, 경력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활자화된 것들. 예. 그런 처벌해야죠. 내컨대 제가 선거 공보물에 학교를 딴 거를 얘기를 해요. 다른 학교. 하버드 나왔다 막. 요 하버드 내가 하버드 수석 졸업했다고. 그럼 처벌해야죠. 그 몇 년 공부했다, 1년 공부했는데 2년 했다 그러면 그것도 예, 잘못된 건 해야죠. 근데 애매하잖아요. 누구를 알았다, 몰랐다 이 얘기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하고 뭐 협박을 느꼈다, 안 느꼈다 이게 어느 시점 어떻게 하고 있다 다 달라지는데 이게 뭘 처벌할 수? 그리고 애매하면 기소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데 기소를 했다는 걸 뭐냐면 무조건 처벌하고 싶어서 기도해서 하나 마련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 결론 무죄가 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설사 이게 유죄가 나고 뭐 100만 이상이 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대다수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죄가 많이 나거나 뭐 7, 80만 밑으로 난다 그러면 검찰의 존재는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곤란해요. 이것 때문에 다. 부원장님. 좀 무죄 나올 거라고 봅니다. 무죄. 네네네. 아하,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 또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올지 보고 다음 주에 만나서 네. 또 재판 결과를 짚어보는 다음 주도 아마 일주일 후면 또 엄청난 많은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또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뵐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블루 라크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